오늘의 주제는요, 사업 진행 시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부업자분들도 계시고, 전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거리의 파트너분들도 나오실 겁니다. 그럴 때, 그리고 해외 파트너분들도 나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제 내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니 뭐니 해도요, 머니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우리 중산층 분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우리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저는 애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영업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난 부자는 됐어요, 못 됐어요? 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시경제 큰 거를 보면서 이 큰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운. 그러면 그게 흘러가는 거를 내가 태어난 시기와 그런 흘러가는 그 거시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공부를 토대해서 정말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나 가난은 벗어날 거다. 나 가난하기 싫다 하면서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확신이 들어야 누구한테 가도 야, 내가 너 1억 벌어줄게. 나 따라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얻고 손을 얻고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해. 근데 살짝 갈등이 있어. 진짜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한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말을 아직 안 나왔다는 건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현장을 뛰어서 내적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먼저 돈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아셔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이 머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지. 여러분 돈 공부를 하셔야죠. 진짜 애터미에서도요. 우리가 인재가 되면서 회사와 사업자와 제조사가 상생이 딱 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내가 철저하게 해야 인재분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왜? 내가 그 누구,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그 상대방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야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 리더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 자, 보세요. 자, 하지만 대부분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은행에 있죠. 그리고 정부 인쇄기를 보고 정부가 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걸 알려면 먼저 이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짧게, 아주 쉽고 짧게 병아리도 아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최진아가 이제 이 설명까지 하게 될 줄. 제가 얼마나 공부를 4년 했는데요, 여러분. 대학 수준으로 했습니다. 병아리 수준도 알 수 있게끔. 자, 은행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어요. 근데 요 한국은행에서 100원을 찍는 거예요.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다가 줍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누구한테 줄까요? A라는 기업한테 주는 거죠. 뭘 해줘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은행은 뭘로 먹고 사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탁 박혀야지 우리 자본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 애터미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A 기업은 뭐 제조 공장을 뭐 만들어서 이제 물건도 만들 거고 월급도 줄 거죠. 그래서 이 100원을 이 A 기업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A 기업이 잘 돼서 이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서 50원을 요 시중은행에다가 갚았어요. 그러면 이 50원을 은행은 또 어떻게 할까요? B 회사에다가 또 50원을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B 회사가 또 돈도 월급도 주고 또 자기가 뭐 물건 만들고 생산할 거 뭐 투자하고 요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문자로 대출하세요, 대출하세요 이렇게 은행에다가 막 오늘 몇 퍼센트 대출합니다 하죠. 근데 이거는 나라와 은행과의 약속이 뭐냐면 그 지급율. 그러니까 1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어떻게 대출을 만들어 주냐면 100원을 A 기업에다가 주는데요. 요 100원에서 10%는 남겨 은행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90원을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190원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없던 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의 가치, 이게 돈이 더 늘어난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은행에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모르셨죠? 이거 모르신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 공부했을 때 뭐야?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엄청 풀리고 이게 계속 또 보내고 대출로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 10%는 왜 은행이 갖고 있느냐? 왜냐? 사람들이 또 원금 회복하고 찾아오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돈을 또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기준율을 이제 10%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3.5%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위기 터지고 막 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뱅크런 막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내 돈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은행이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요번에 도쿄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첫 번째, 야씨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일본처럼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왜? 내가 뭔가 사람이 많아야 무슨 사업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터미를 하니까 서울 말고도 우리 전 세계로 나가니까 우리 해결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쿄를 가는데 궁금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보니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제가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면서 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막 신주쿠, 긴자 막 가는데 누가 사람이 없대 할 정도로 너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어때요? 30대에서 이제 60대가 되잖아요. 저희 세대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 경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같은 현상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저렇게 망했을까?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일본이 고도 성장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뭐였냐?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일본이 왜 잘 됐는가를 좀 보면서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가 정리가 돼야 되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서 저의 느낀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전쟁인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요,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 쪽, 일본이 그 전쟁 무기로 해서 그 기업이 잘 된 거예요.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전쟁 뭐가 있었죠? 러우 전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주식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흐름을 보고 있는데 러우 전쟁 때 우리나라가 잘 번 기업이 있었어요. 무슨 기업? 섹터가 방산주였어요. 방산주.
뭘 한다고 오픈은 안 했지만 매출에서는 계속 이익이다. 그럼 뭔가요? 어딘가에 아마 모르게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가는 과정 중에 무기도 파네? 아, 전쟁 때 무기를 하면서 돈을 또 벌고 있네? 요거에 비슷한 공통점을 찾았고, 그래서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951년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완전 패했죠. 근데 일본을 패하면서 이 연합국이 평화협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평화협약? 안보협정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이익이고 좋은 거냐? 일본 쪽에서는 국가가 안보에 이제 안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쓸 돈을 전쟁에다가 쓸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 돈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다가 쓴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살았냐? 그때 당시에 뭐 도요타, 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막 나라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제조 공장들이 막 살아나는 기업이 됐는데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건 자세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바로 반도체 기술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반도체 누가 강국이죠? 우리나라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최초로 특허를 내갖고 1947년도에 처음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특허를 일본한테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요, 반도체 기술이 도입되면서 완전 성장을 합니다. 무슨 성장? 전자산업의 붐을 일으켰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소니, 그 다음에 뭐 도시바,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미국보다 월등히 좋았냐? 좋고 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역사 공부를 하면요, 애터미는요,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피해가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공부를 하면서 애터미에 더 확신과 나 혼자가 아니라 애터미가 진짜 다 성장을 하려면 모든 애터미 회원들이 이 생각을 다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하면서 좋고 싸니까 막 전자제품을 막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유럽까지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좋고 싸니까 막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 2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것 봐라. 이거 위기의식,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5년 85년이 뭐야? 미국이 꺼낸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돈 공부도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플라자 합의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달러가 환율이 이제 비싸고, 이 엔화가 싸니까 어때요? 저거 싸니까 막 일본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이 달러 값은 내릴 테니까 니네 엔화 올려. 근데 목표는 엔화였는데 전체적으로 5개국 나라를 모아놓고 니네 다 올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 전쟁도 있었고 일본이 아무래도 뭐 관세 압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보 뭐 그런 협박도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관세 압박 누구한테 주고 있죠, 미국이? 중국.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체 나라와 경쟁을 해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제조에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일본을 보면 아시잖아요. 뭐 일본이 결국 한국에 나오면서 물가가 좋고 싸니까 어때요? 한국이 월등히 딱 이겼잖아요. 가성비로. 실력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도 계속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한국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반도체만 안주하면 돼요, 안 돼요? AI로 빨리 가야죠. 근데 지금 안주하고 있으니까 깝깝하다고 막 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막 계속 그 정치 방송하고 막 경제 방송한 사람들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의 전쟁으로, 무역 전쟁.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이 미국 제품이요. 반값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2배가 비싸졌어요. 근데도 이 일본 제품에 워낙 신뢰도가 있으니까 미국이 미국 제품을 안 써. 계속 일본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덕우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어서 성공을 하는 거지 제품이 좋고 싸다가 아니라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배가 비싸졌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그 팬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맞아 역시 돈 버는 사람 성공자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2년 뒤에 또 새로운 또 합의 도출을 경쟁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대국 7위까지 모아놔. 아 뭐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본 니네 너무 잘 되고 있지? 너네 더 우리도 니네 나라에서 좀 잘 팔고 싶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 바로 일본 금리를 낮추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예고예요. 버블의 예고. 그때 당시에 금리가 5%였습니다. 일본은. 근데 몇 퍼센트까지 떨어뜨렸냐? 2%까지 떨어뜨렸다. 야, 근데 여러분 2%까지 떨어뜨렸는데 일본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대박을 누린 거예요. 왜? 돈이 시중에 풀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이 엄청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쓰죠. 막 써. 그래서 일본이요. 이때 당시에 버블 경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986년부터 1991년이 완전 이제 포항 시작이 돼요. 이제 버블이 막 커지는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 노래 뉴진스가 최근에 일본 공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가면 그 노래 부르려고. 와, 와타시노 히로레. 그게 호황일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우리가 애터미도 일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과의 추억으로 애터미의 이미지도 좋고 신뢰를 쌓으려면 뭔가 그런 그런 관계, 그런 애착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이런 노래도 알아요? 아, 우리 일본이 뭐 잘 나갔던 데를 회상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는요, 노래로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거든요. 노래만, 그 사람이 아는 노래만 쭉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죠. 제가 중국 가면 뭐 부르는 줄 아세요? 甜蜜蜜, 你笑的甜蜜蜜. 영원히 이것만 불러요. 그리고 你问我爱你有多深 이거 불러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저는 이제 애터미를 전 세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 세계 갈 때마다 그 사람과 공감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나는 과연 나의 특기가 뭐가 있을까? 저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저의 특기를 노래로 접목시켜서 그날의 유명한 곡을 한 곡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헤사양쿠 아니 이리 아쿠샨티 이래갖고 전 세계에서 막 일본 사람 아니 그 인도네시아 그 팬들이 막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주 폭발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다? 경험이 없어서 저도 호황은 누렸는데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 경험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내지 마셔라. 자, 근데 자, 낮은 금리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도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돈이 막 생겼어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오셨죠? 젊은 MZ 세대들 다 어디 갔어요? 힘들었잖아.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일을 안 해, 놀러 가고. 그게 딱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막 풀리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막 내수 시장에 거품이 일어나는데 기업은요, 여러분 생산을 해서 막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본시장에서는요, 생산을 해서 수출해갖고 경쟁을 해야 돼요, 무역 전쟁을. 근데 일본 안에서도 기업이 어떻게 했냐?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장성이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본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뻥 하고 꺼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지금 요즘에 엔캐리 청산 막 이래가지고 환율 막 미국과 이렇게 막 미국은 지금 금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막 올릴까 말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돼요 안 돼요? 우리 개미예요 개미. 우리는 그냥 그냥 힘들려.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본시장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은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못 살면. 그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수시장을 하면 안 돼요.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애터미. 여러분 나이에, 지금 내 나이에 애터미로 우리 그 다 깔려 있는 거 멤버십만 늘려서 그 플랫폼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나발. 나발나발로 월 1억. 맨날 회장이 뭐라 그래요? 조동아리로 했다 그러잖아요. 이 나발이로 월 1억을 벌 수 있는 일이요? 여러분 없어요. 진짜 제가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직원이 20명 있는 분 있거든요. 연락 안 돼요. 너무 바빠서. 20명 있는 것도 그렇게 연락이 안 닿고 하루도 못 쉬고 그렇게 바쁜데 여러분 우리 임페리얼 되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도 총단장님 그 멤버십 보면 600만 넘잖아요. 600만 다 그 어떻게 보면 총단장님 회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총단장님 맨날 자유로운 영혼이야 진짜. 맨날 여행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고 너무 쉽다. 근데 애터미를 너무 쫀쫀하게 본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계속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제 양적완화 돈을 막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의 거품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영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리고 반드시 사업을 해서 뭔가 큰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 자산 시장은 계속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내 돈은 한정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쓰리잡 하잖아요. 막 투잡, 쓰리잡 기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일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에 자본시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산시장을 내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방법을 뭘 선택한 거예요? 영끌을 해서 서울 들어가겠다고 무리하게 대출하다 보니까 잘 되면 다행인데 일본처럼 나중에 거품 꺼지는 재수 없는 막차에 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는 절대 대출을 하면 안 되겠다. 대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하고 반드시 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와서 내가 여유가 생겨서 애터미는 배가의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3천만 원, 1억씩 차차차차 모아서 나 강남 간다라는 목표가 아주 확실히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가면서요. 아주 막 제가 2013년도에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 무명세월이 되게 오래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우리 엄마가 사우나에서 힘들었던 거, 뭐 이런 무명생활부터 엄청 그간 한 10년 넘게 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딱 갔다 오면서 모든 게 감사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제가 돈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저는 그 돈을 다 들어와도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망할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탓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이 나에게 엄청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탄탄하게 감당하라고 이런 10년의 이 내적 성장할 수 있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시켰구나라는 그 감사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성현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됐을 때 돈 관리를 잘하는,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 로또가 당첨이 돼도 더 많은 돈을 시너지를 내서 불릴 수가 있대요. 근데 내가 돈을 번 적이 없어. 맨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돈을 지키는 법 열심히는 살았는데 돈 지키는 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로또 당첨되면요. 그 사람 망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또 당첨돼도요. 더 잘 될,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결국은 일본이 내수시 금리가 낮았을 때 이걸 만약에 생산으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면 지금의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돈 월천 월 1억 번다고 안주하지 말자. 왜? 내가 안주하면 거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 줄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애터미가 중산층이 아주 탄탄하게 잘 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membership을 계속 늘렸어요. 멤버십을 늘려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럼 어디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가 제조 공장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팔려 나갈 거 어떻게 돼? 물건을 많이 나가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해야 되겠죠? 그럼 전 세계로 나가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박완길 회장님이 진짜 좋은 혁신 아이템 똥밭을 혁신으로 바꿔버렸는데 이거를 우리 같은 사업자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회사는 잘 만들어서 나는 그냥 글로벌로 싸울 거고 나는 여기 그냥 이 다단계 회사끼리 싸우려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듣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회장님은 진짜 대단해. 여러분,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요,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 경기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로. 그러면 성장을 했을 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계속 맨날 포인트 높은 것만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안 늘어나고 포인트만 높게 해서 물건만 매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애터미도 좋은 길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입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누가 열심히 할까요? 월급을 주는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겠죠. 바로 돈을 주니까. 근데 네트 경험이 없을 터라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냥 월급을 받다 보면 네트워크는 미래지향적으로 막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또 플랜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죠? 이번에 석세스 때? 매출 5배 올라가면 당신들의 연봉을 5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회장님도 역시 돈에 대해서 하는 거. 사람은 뭘로 뛸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페리얼도 1억에 1억에 딱 상한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이 돼서 만약에 사람들이 잘 올려서 한 명 가져가질 거 10명이 됐어요. 근데 10명이 되니까 이제 은퇴 졸업은 있겠죠. 졸업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뛸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능 기부만 하겠죠. 그럼 과연 성장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성장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매출은 한정되는데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막 사람이 늘어서 회사 매출이 커지면 그 퍼센트 35%에서 퍼센트를 주니까 늘어나긴 하겠지만 결국 초보자보다는 경력자들이 더 으쌰으쌰 뛰어줘야지만 그게 더 시너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애터미가 진짜 나라에서 인지도가 좋아지면 우리도 나라에다가 외칠 수 있겠죠. 법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35%가 38%를 풀어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나올까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려면 우리 애터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뭔가 공헌을 해야 돼요. 영향 있게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늘리면서 정말 제조사도 잘 되고 막 수출 탑상도 막 계속 받고 그런 회사가 되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 우리 회사 CEO 회장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제조사 이 3박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 진짜 미쳐서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전 세계 그 소니가 일본에다 일본이 미국에다가 막 다 알렸잖아요. 저는 애터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회사 탓하지 말고 회사도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하지 말라 해도 더 좋게 해주겠죠.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같이 만들어간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 가면서 엄청난 저의 내적 성장이 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나는 안 쉰다. 왜? 이거는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 여러분 패권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이 모두 다 앞서 나가잖아요. 창의력 면에서도 AI 너무 빠르잖아요. 제조사가 처지니까 다음 뭐를 준비했어요? 일본이 딱 뺏기니까 반도체로 뺏겨버리니까 뭐 준비했어요? IT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구글, 메타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나 플랫폼들을 막 2등 기업 나라에서 다 따라하니까 또 뭐 준비하고 있어요? AI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AI를 지금 막 그 데이터 같은 게 이 데이터 사람의 생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저기 중국. 왜? 중국은 차가 이렇게 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막 변수가 많아. 슉슉슉슉슉 막 이렇게 가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중국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우리가 그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기업에서 나만 잘 살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더 큰 풀숲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서 지금 여러분 한류 열풍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사업이 좀 편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확실히 편해졌죠. 그래서 나라가 강국이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시 안 당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애터미는 두 줄이에요, 두 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금융 다단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돈 공부를 하면서 무슨 이해를 했냐면 금융 다단계에서 사람들이 야, 이번에 400 투자하면 4개월 뒤에 1200 들어와 막 이랬을 때 야, 금리도 4%인데 무슨 1200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융 다단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에다가 이 한국은행이 100원을 찍어서 딱 줬어. 그럼 그 100원을 10%만 남겨놓고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원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그 개인들 간의 금융 다단계로 요즘에 막 코인 다단계, 무슨 다단계, 무슨 다단계 생겼죠. 그 원리가 금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뱅크런 얘기했잖아요. 막 갑자기 받아가는 사람들이 적당히만 있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돈만 딱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잘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막차가 있잖아요, 막차. 근데 여러분들한테 들어간 정보는 거의 막차다. 재수없게 꼭 우리는 막차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때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도구를 잘 찾아야 되고 이 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다단계인데요. 다단계가 왜 이렇게 인식이 안 좋죠? 뭔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뭔가 강제 조항으로 매달 유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책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애터미가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장점은 가입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불편은 없겠죠. 단점은 뭘까요? 빨리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처럼 이런 그림을 알고 정확히 인지가 돼서 요렇게 해서 밑에만 나와 봐라. 파일업 되면 나온다. 이렇게만 되면 흔들림이 없는데 내가 100명을 달았는데 내가 1000명을 달았는데 뭐야? 30만 포인트? 그러면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번 시간에. 왜 사람이 많이 달아도 매출이 안 뜨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예요.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도 사업자를 만들고 키우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다른 가입비가 있는 것들은 돈을 치는 다닥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뛰겠지. 내가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제한을 이렇게 목표를 딱 이렇게 이만큼 하세요. 할당량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텨요, 못 버텨요? 나는 하는데 내 파트너가 못 버텨서 그만두잖아요. 이게요, 진짜 원칙대로 나도 안 그만두고 기존 멤버들도 안 그만두고 신규도 계속 들어오면서 쭉쭉쭉쭉 늘어나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입비와 유지비가 있으면 결국 나는 하는데 못하는 파트너들이 나오면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비가 없으면 어때요? 가입비 없으면 그냥
쭉 내려가다 보면 사업자도 나오고 호환의 소비자도 나오고 관심 없던 부업자에서 전업자도 되는 거고 그리고 관심 없던 소비자가 애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파이가 커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돈을 벌려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다 똑같은 거예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 뭐 사업 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고 가입을 개나 소나 다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요, 엊그제 석세스 끝나고 제 작사 언니, 제 노래를 만들어준 언니를 한 6년 만에 찾아뵙게 된 거예요. 연락이 오랜만에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가 저 초창기 때 제일 먼저 가입을 해줬던 언니예요. 왜냐면 저의 아픔도 알고 그 언니도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면서 그래도 저한테 가입을 해줬던 언니예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2007년도였어요. 아, 2017년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입을 해줬던 언니인데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언니는 애텀이 진짜 체질이 아니에요. 맨날 집에만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작사, 글 쓰는 일이 다 집에서만 하는 프리 직업이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애터미가 자기는 맨날 안 맞는다라고 했고 그 언니는 항상 아 애터미는 파는 사업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언니 제가 맨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아야 맨날 앉혀놓고 언니 말이야 이러면서 너랑 달라 이러면서 제가 막 사람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언니랑 이제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코드가 죽었더라고.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제가 8년 차가 되니까 진아도 잘 되니? 그래서 너무 잘 돼서 탈이라 그랬더니 야, 너 얼굴 진짜 이뻐졌다. 너 진짜 잘했다. 요즘 가수들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갑자기 애터미에 대해서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또 듣질 않았던 언니가. 그러더니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할 건 아닌데 이러면서 야 근데 두 줄이 어떻게 하나를 또 펼친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언니 일단 가입이 지금 코드가 살아있나 보나 봅시다. 그랬는데 휴대폰 인증을 보니까 탈퇴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언니 탈퇴됐네 그랬더니 탈퇴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 왜 탈퇴시켰어? 이래서 아니 일부러 탈퇴시킨 게 아니라 나도 회원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개명을 한 건데 혹시 김혜진 있나 봐봐. 김혜진. 이게 개명했으니까 핸드폰이 바뀌었으니까 또 여기는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위에면 제가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뻔히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김혜진이 한 명은 있더라고. 근데 동명이인이야. 다른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언니 아니야 이 사람 언니.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 내 지인 다 쳐다보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언제 나와요? 내가 성공하고 자꾸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관심이 생긴다. 그래서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형부 거기 진도 갔을 때 거기 올케랑 막 다 다는 건데 그랬어요. 언니 그냥 전화로 달아도 돼요. 이랬더니 그 정도까지 사이가 좋지는 않아. 딱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 안에서도 레그에서도 이삭죽기를 한 거죠. 한 번은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꾸역꾸역꾸역꾸역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자 이건 아니거나 오랜만에 툭 찔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범이가 자기도 해모임을 제가 그때 당시에 선물을 줬나 봐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장기침이 심했는데 해모임 먹고 기침이 없었대요. 그래서 몇 번 주문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고 정신이 없고 하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뭐 사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데서 물건 나한테 가입했는데 딴 데서 물건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알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포인트에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다르라는 게 제가 그냥 다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연결된 라인들은요 물건이라도 써준다 이거예요. 저희 친척 언니도 그렇게 해갖고 포인트 맞춰먹는 소비자는 됐잖아요. 그냥 물건 쓰면 캐시백 받는 소비자로. 그리고 이 두 줄, 여러분, 이게 줄이 많으면요, 이걸 브레이크어웨이라고 하는데, 이 두 줄 안에서도요, 계속 펼쳐져. 그러면 이게 두 줄이에요? 만 줄, 억 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옆으로 막 해바라기처럼 펴졌다 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줄이냐고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단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메이의 성공자는 정말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내가 지금 600만 명이 넘는데 나 두 줄밖에 없거든? 나 아메이서 가면 난 두 줄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몇백밖에 못 받아. 한 2, 300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막 독립을 시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부딪히고 좀 다행히 시행착오가 있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보세요. 이거 월 1억에 시스템 소득에 상속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 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월 1000이라도 버는 일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재심합력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 이건 해볼만 하다.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 네트워크 경험 무경험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비타민 C가 얼마예요? 이러면 잠시만요. 그럼 제가 막 비타민 C를 가격을 봐요. 그러면 아니 국장이 돼갖고 비타민 C 가격도 모르니. 비전이에요. 저는 뭘 잘한 거예요? 난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꾸준히 멤버십을 늘리면서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나는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사업 설명을 꾸준히 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파트너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도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전업자냐, 부업자냐를 나 스스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전업자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있고 지방에 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전업자면 전국 공곡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애터미가 보통 처음부터 전업자가 있습니까? 없죠. 부업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부업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 직장에서도 내가 막 애터미를 하는데, 아니,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애터미를 막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총단장님 그 사위분도 삼성 다녔는데 한번 경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 총단장님의 아드님이 대기업 연봉보다 확 그 월급 인상이 애터미 확 빠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가서 퇴직하고 왔잖아요. 딸 코드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란 말이에요. 처음에 충분히 늦게 나와도 된다라고 총단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충분히 너 사회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랬거든요. 넌 어차피 우리 가족들이 다 성공자니까 천천히 나오라 했는데 월급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결국 몰래 퇴직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다니는 일에 피해 없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처음에 내가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조용 한 사람씩 컨택을 해야 돼요. 조용. 왜? 어떤 재수없게 딱 걸렸어. 그러면 거기다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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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녀라고 해서 그나마 난데 소문이 나겠죠. 제가 옛날에 20살 때 기억을 해보면 어떤 친구가 다단계를 하나 봐요. 그땐 제가 네트워크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우리 단체 톡방에 친구들 대학교 동기들이 막 거기다가 야 누구가 지금 다단계 됐다 도망가 도망가 그 글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뭐 한 대 알아보지도 않고 어린애들은 그냥 다 도망가 도망가 이상한 거해 이래갖고 걔를 왕따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분들이 20대다 이러면 애터미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터미 물건 파는 게 뭘 팔아요 지금? 생필품 팔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소비가 좋고 막 패션 막 파파파파파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쓸 생필품 똑같은 거 칫솔 이빨이 안 바뀌어 있더라도 계속 같은 거 쓰면 애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녀분들은 달아놓고 그냥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라. 그리고 20대 중에 이제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가 내가 주부가 되면서 남편의 일을 좀 도와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젊은 20, 30대 초반은 잘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직업, 어떤 연령층이 잘 맞을까요? 4, 50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저는 4, 50대 공약을 계속 하면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죠. 조금 빨랐죠. 왜? 저는 엄마가 이제 쫄딱 망하면서 뭔가 나도 돌파고 나도 이게 이 가수가 하얗길이면서 뭔가를 찾았을 때, 이 애터미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한 10년은 빠른 거죠. 한 40대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왜? 이덕우 총장이 54세에 애터미 했어요.
그러면 54세에도 임페리얼 되는데 저는 30대 때, 20대 후반 때부터 애터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회의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젊으니까 더 뛸 수도 있고 더 에너지가 있고 막 우리 센터로 오세요. 이거 너무 싫더라고. 왜? 이것도 복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세요. 이래버리면 서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왜? 애터미의 문화가 있잖아요. 애터미 문화는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이 섬김의 문화가 애터미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뭐 임페리얼 된 정도 되면 갈 일은 없죠. 다 여러분 워렌 버핏도 딱 밥 식사 비용 엄청 비싸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려면. 그렇게 진짜 완벽한 성공자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 같은 중간 리더자들은 더 현장을 뛰어야 되고 오라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거의 본을 애터미는요 월급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 본이 뭐예요? 내가 현장에서 뛰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다 불만 없이 밖으로 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복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못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있어. 그럼 제가 또 누구예요? 제가 또 만나주고. 그리고 제가 또 막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는 외국 파트너가 나왔을 때 영어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저는 또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요청을 해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항상 섬기는 문화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거리는 이제 여러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자주 가요? 못 가요? 자주 못 가요. 자주 못 갈 때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 1박 2일은 꼭 하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임페리얼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무박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과 신뢰를 쌓기도 전에 너무 정신없이 시간 가. 거리에 대한 시간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를 1박 2일 자면서 신뢰를 쌓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 계신 분의 파트너 사장님은 내가 그 멀리서 왔었을 때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서 돈독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셀프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있대. 자꾸 누가 있다면서 저한테 부장님 빨리 거기 갑시다. 부산 갑시다. 여수 갑시다. 몽골 갑시다. 뉴질랜드 갑시다. 그런데 제가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때는요. 우리가 집중과 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집었으면요.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분산시키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내 오른팔과 왼팔을 확실하게 돈이 오토가 될 때까지 그 밑에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갈 때 어떻게 가냐? 지방이나 외국은요, 반드시 셀프 리더가 나와야 돼요. 왜? 누군가가 케어를 스폰서가 자주 못 해주니까 셀프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간다고 그 사람이 나옵니까?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가까운 데서 소개 받아서 내 근처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갔다는 이유는 내 열정적인 파트너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밤팽이여도 갑니다. 한번 얼굴 보면서 비전 제시해주러.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미치셔야 돼요, 미쳐. 왜? 스폰서도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광기 집단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퍼져야 되는 거예요. 막 멤버십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쳐야 돼요. 그럼 내가 설 미쳤어. 설 미치면 어떻게 돼요? 미쳐있는 파트너 옆에 딱 껌딱지가 되셔야 돼요. 그 껌딱지가 어디예요? 석세스 세미나,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줌 미팅이 딱 껌딱지인 거예요. 왜? 우리도 여러분 지금 회장님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나눴죠? 우리 애터미는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 똑같이 없어요. 소비자나 사업자나. 근데 사업자와 소비자의 차이는 뭐냐? 내가 시스템을 참여하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만약에 부업자야. 그러면 부업가 세미나를 듣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듣고 그러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죠. 뭔가의 조직에 참여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근데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 써봐 알아봐 그러면서 그냥 물건만 쓰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고마운 소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치니까 어느 순간 저희 라인에도 이제 몇 명이 됐어요? 오늘? 야, 여러분 50명 되네요. 와, 이 50명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제가 엊그제 석세스를 갔는데 그 표를 나눠주시는 스태프분이 갑자기 저 이제 대기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아유 엄청 좋은 소식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이요? 그랬더니 아니 단장님한테 다 들었어. 그래서 누구 단장님이요? 그랬더니 아 뭘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어떤 단장님인지 최낙균 단장님인지 이덕원 총단장님인지 어떤 김영수 단장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산하를 보면 그 세 분 중에 하나인데 대박이 났다라고 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왜? 애텀 저는요. 제 목표는 처음에 저의 꿈이 뭐였어요? 애텀을 하기 위한 일. 전 글로벌 가수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의 형제 라인이 있었을 때 내 노하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얻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딜을 하거나 뭔가를 일을 할 때 내가 이익이 더 많다. 그럼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손길이 닿지 않는 내 파트너, 외국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뭔가의 내 노하우는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너무 솔직하게 그 상황을 별로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와의 이 내적 내공은 근데 제가 또 왜 그럴까요? 나의 내공은 또 내 거거든. 이거는 또 하면서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저를 또 저도 몰랐는데 뭐 타라인에서도 저희가 롤모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현장을 뛰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더 저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잘 됩니다. 내가 항상 1등이야. 내가 하는 게 다 왕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안 하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미쳐보자. 나라로 그냥 제가 거시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무슨 애국자가 돼버렸어. 아 그냥 애터미가 아니라 내 글로벌로 나가서 일본 도요타 봤잖아요. 도요타도요. 원래 이게 운칠 기삼이 있는데 운이 뭐였냐? 오일 쇼크가 난 거예요. 근데 미국은 큰 차를 몰았단 말이에요. 그럼 연비가 얼마나 비싸요? 막 이게 기름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때 아주 일본이 딱 이런 공약을 냈죠. 연비도 싸고 자동차도 작은 거를 쫙 내보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그냥 도요타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도요타만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아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네. 근데 전자제품은 어때요 요즘? 다 LG, 삼성이죠. 근데 자동차는 기아랑 현대는 내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공장도 세우고 하는데 별로 없어요. 아직도 도요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애터미로 정말 일자리 창출 여러 개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회장님이 또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GSGS. GSGS가 뭐죠? 그 나라에 있는 거 니네 우리 애터미 런칭해. 그래서 애터미 지사가 지금 26개 나갔잖아요. 거기다 그대로 또 일본 스타킹, 캄보디아, 후추, 막 대만 파스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유통의 허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장님은요. 진짜 무슨 신이야. 전 세계 그 나라와. 그래서 저도 회장님의 그거를 알아듣고 제가 그 깨달음을 저의 깨달음을 나는 또 저는 ESFJ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어필을 목표 설정을 항상 J가 있어갖고 철저하게 또 내 목표 일본 갔다 와서 다짐을 회장님한테 문화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잘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재능 기부처럼 제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제 영상을 보고 정말 40대, 50대 분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30대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에 덤으로 제가 가수가 더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첫 번째 꿈이 원래 애터미 하는 목적이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꿈의 목표 설정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수가 글로벌 가수라는 애터미를 통해서 더 큰 꿈이 생겼는데 이게 있어요. 저한테 요즘에 행사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보니까. 근데 제가 행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몇백을 준다 그래도 다 취소했습니다.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글로벌 가수는 애터미가 잘 되면서 내 앨범을 저는 계속 꾸준히 그래도 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만 활동을 하는 거는 애터미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행사까지 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기겠죠. 왜? 내 산하는 많아지는데 내 파트너들도 만나줘야 되는데 내가 행사할 시간이 있겠냐고. 저는 그 돈은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텀에서 월이력 벌 건데 그리고 내 부동산 주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랑 돈이 합치면. 그러면 저는 그 결단을 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뭘 먹은 거죠? 명예를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브랜드 가치가 돼야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브랜드 가치 있는 브랜드 회사가 되려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최대한 단정하게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예뻐졌다고 관리 무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머, 애터미 제품 끝내주나 봐요. 저도 사고 싶어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내 차림 그냥 그대로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애터미도 대기업이죠, 사실. 삼성처럼 정말 인정받는 회사처럼 우리도 그런 인정받는 되려면 우리부터 다 바꾸세요. 우리부터 하나 변화를 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전 세계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감동입니다. 50명이 안 나가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3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쫙쫙쫙쫙쫙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장 경험을 듣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매출은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은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했던 건 뭐예요? 사업자를 열심히 섬기면서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 잘 살아야 되고요. 잘 벌어야 되고. 그랬을 때 제가 왜 더 열심히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더 벌려고 시샘했던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월 1억을 벌려면 엄청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 내가 그냥 월 1억 한정해서 도우면 몇 사람 못 도와주잖아요. 그 안에서도. 근데 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나만 알면 이게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애터미는요, 나도 중요하고, 위도 중요하고, 아래도 중요해서 손뼉이 짝짝짝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적 성장이 되면서 내공이 쌓이면 그 다음 내 파트너를 육성시키고 키우고 이 보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다양한 더 아주 능력자들 막 몰려오는데 이제는요 요즘에는 막 중산층 분들 막 100억 자산가 막 그리고 기업인들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딸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업인들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재무제표만 드르르 얘기해요. 뭐 그리고 맨날 어떻게 절감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애텀했을 때 뭔지 알아요? 제품 외에는 몰라. 몰라. 돈 얘기하거나 숫자 나오면 몰라.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사람과 맞장구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애터미도 이렇게 재정 상태가 이렇게 돼요. 뭐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접목을 시키니까 그런 능력자분들이 애터미는 다르네? 전 또 이러거든요. 사장님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밥 사셔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력으로 끌어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떻게 돼요? 눈빛, 에너지, 말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회장이 뭐라 그랬죠? 야, 내가 1억 벌게 해줄게. 나 따라와.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1억 벌게 해줄게. 나 따라와. 오케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우리 아직 한국 사람들은 이 얼굴 비치는 게 조금 쑥스러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 막 화면 좀 키시고요. 화면 좀 키시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저도 너무 키면 좋죠.
근데 이게 익숙치 않아.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치거나 이상하게 찍어도 상관없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있지만 아직 이 얼굴 비치기가 쑥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라디오처럼 들으세요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업하세요. 무조건 내 색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어떤가? 일단 한국 사람들은요 쑥스러워해. 그러니까 화면 키지 말라 그래. 그리고 본인이 키면 뭐 정말 땡큐고 아시겠죠?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화면이 다 꺼졌네. No problem. 갑자기 화면 꺼진 애들 여기 막 몽골에서도 갑자기 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화면을 킨 사람들이 이제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잘 필요 없습니다. 내 양쪽에 열정적인 사람 하나하나만 나오면 그게 둘, 넷, 여덟 배가로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은요. 국장님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이동우 총괄처럼 막 집까지 쫓아오는 파트너들이 생긴다 안 된다? 스파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단장님이 그렇게 해외를 나가시나 봐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는 스타 직업이에요. 인기 직업이에요. 왜? 인기로 먹고 살고 영향력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연예인 직업이거든요. 무대 지금 막 무대 쓰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이 나와요. 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내면에 끌어있던 거를 어디서 표출해라? 애텀에서 빵, 빵, 빵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